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여러분, 바람피운 배우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죠. 내가 이 사람이랑 연애를 몇 년을 하고 애 낳고 같이 산 지가 몇 년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몇 달 만에 또는 며칠 만에 이렇게 180도 바뀌어가지고 마치 등 뒤에 있는 스위치를 누가 탁 켠 것처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에 우리가 너무너무 당황스러움을 느끼죠. 근데 이것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면 그래도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은데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원인을 모르겠으니까 우리 머릿속이 더 복잡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바람피운 배우자의 미스테리 세 가지를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들 세 가지를 추려봤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첫 번째 미스테리는요. 도대체 그놈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라는 질문입니다. 바람피운 배우자들의 그 외도 상대를 보면요. 이 우리들보다 훨씬 조건이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조건이 떨어지다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내 남편이나 내 와이프가 거들떠도 안 볼 상대, 평소에 극혐했던 상대가 외도 상대인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평소에 남편이 집에 와서 그 여직원 일도 안 하고 완전 월급만 받아가는 띵까띵까 놀고 이간질하고 분탕만 일으키고 아주 나쁜 여자야 라고 집에 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캐고 보니까 남편이 그 여자랑 바람을 피고 있었다든지 평소에 남편이 키 큰 여자만 좋아해서 연애할 때도 키 큰 여자만 만나고 아내분도 키가 막 170이 넘고 하는데 바람 피운 여자를 보니까 160도 안 되는 아내분보다 훨씬 키가 작은 여자였다든지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동년배에다가 젊고 잘생겼는데 바람 피운 상대를 보니까 백발이 성성한 12살 띠동갑보다 훨씬 많은 그런 배 나오고 머리까지는 아저씨였다든지 이렇게 제정신이면 도저히 저런 상대랑 불륜을 저지를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 제정신을 못 차리나 싶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아내분이나 남편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불륜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감정과 본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물론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결혼할 때는 우리가 많은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외모는 물론이고 뭐 경제력, 또 가정 환경, 뭐 직장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게 되죠. 왜냐? 내가 앞으로 평생 책임질 사람이고 평생 함께 할 거고 내 2세의 엄마 아빠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따지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으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최소한의 조건 위에 있는 사람이랑 하게 되는 건데 이 분류는요. 이런 조건이 상관이 없습니다. 당장 나의 쾌락, 당장 내 심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불륜이기 때문에 내 2세의 엄마 아빠가 될 사람도 아니고 뭐 평생 할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조건이 필요가 없고 당장 이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나에게 주는 쾌락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가 못생겼건 뚱뚱하건 키가 작건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건 간에 나한테 그냥 섹스 잘해주고 오빠 좋다, 최고다, 당신이 너무 좋다, 막 대단하다, 이렇게 립서비스 잘하는 여자가 불륜 상대로 적합한 거고요.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대화 상대가 되고, 나를 좀 챙겨주는 것 같고, 나를 예쁘다, 여자로 봐주는 남자.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륜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본능과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대랑도 바람을 피우고, 또 이게 이성적으로는 여기서 그만두는 게 맞아. 아니 네가 무슨 불나방도 아니고 계속 저 상대랑 바람을 피우면 네 인생 골로 가는 거 지나가던 개가 봐도 알고 유치원생도 알 것 같은데 왜 저 인간은 지금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불나방처럼 뛰어들까? 왜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 싶은데요. 그게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배우자를 설득하려고 해요. 너 정신 차려라. 너 왜 그러냐. 너 저런 사람 안 좋아하잖아. 저 여자가 너 진짜 사랑해서 그러는 거 같냐.
너 저 여자도 유부녀잖아. 너 진짜 정신 차려. 너 맞소송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패가 망신한다. 직장도 잃는다. 이렇게 아무리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이성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해도 그 설득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이미 저 상간자에게 중독된 환자나 다름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건 귓등으로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래서 상간자에게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상간자와 진짜 내 배우자가 사랑에 빠졌구나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상간자를 상대해서 내 배우자에게서 떨어뜨린다. 그 목적만 가지고 쭉쭉 나아가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미스테리는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야 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에게 너 바람 피운 거 내가 알고 있어 라고 오픈을 할 때요. 우리의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바람 피운 걸 걸린 사람이 바짝 엎드려서 싹싹 빌면서 무조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사과한다, 용서해달라, 내가 그 사람 정리하겠다 라고 할 줄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내가 이걸 딱 오픈하고 보니까 첫 마디가 뭐였던가요?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혼이라도 할 거야? 막 이래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이거죠. 그 사람은 별 잘못 없어. 내가 좋아한 거야. 그리고 이어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배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해? 나만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된 데에는 당신도 원인 제공을 했잖아. 무슨 나만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나를 몰아붙여. 이런 이야기를 반드시 해요. 이때 아내분이나 남편분들이 정말 기가 차죠. 이 사람이 일부러 나 열받으라고 이러나? 정 떨어지게 하려고 일부러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이 외도라는 중죄를 저질러 놓고 자기가 외도한 거에 대해서 그 잘못을 나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소홀했잖아. 네가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네가 나와의 섹스를 거부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 바람 피운 거 나 잘못했어. 그런데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너의 탓도 있어 하면서 내 잘못이라고 막 덮어 씌우는 게 정말 기가 찰 노릇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외도 피해자들은요, 제가 봐도 정말 막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이다 할 정도로 평소에 열심히 자기 임무에 충실한 죄밖에 없습니다. 애 열심히 키우고, 살림 잘하고, 또 남자분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오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렇게 욕을 먹을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생각보다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량하고 성실한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고서는 걸리고 나서 이 성실하고 선량한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지랄들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한 거죠. 무엇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느냐? 비난과 비판으로부터 방어를 하고,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냐면 자기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덮어 씌우는 투사를 하기도 하고, 이래서 그랬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합리화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막 열받으니까 막 설명을 하기도 해요. 아니, 야, 그때는 내가 몸도 너무 아팠고, 산후 우울증도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너랑 섹스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잖아. 그때는 내가 빚이 많아가지고 빚 갚느라고 밖에 나가서 12시간, 13시간씩 일하느라고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나갔던 시절인데, 그때 내가 너를 신경을 뭐 안 쓰면 얼마나 안 썼니? 그때 우리 사정 다 알잖아. 이제 와서 왜 그래? 막 이렇게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아무리 내가 너에게 소홀했단들 네가 나가서 바람을 피우는 게 그게 말이 되니? 라고 막 맞는 말로 이 사람을 교화시키고 가르치려고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요, 더 사이만 안 좋아지고 이 사람이 그렇지 라고 반성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의 생각은 더 견고해져요. 내가 네 생각이 틀렸어 라고 지적을 할수록 이 사람은 더 거기 생각에 빠져버려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미 그렇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고치기는커녕 더 단단하게 마음의 문을 닫더라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요, 나를 약 올리려고 나한테 덮어씌우는 게 아니고요, 진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나는 잘못 없어. 만일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반의 잘못만 했을 뿐이야. 절반의 잘못은 네 몫이야. 나를 비난하지 마. 나를 쓰레기로 만들지 마.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도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지적질을 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반박을 해도 그게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피운 배우자가 엉뚱한 개소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억울해하거나 그 생각을 고쳐주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많은 유튜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죠. 바람피운 배우자랑 차라리 대화를 하지 마라. 대화해봤자 나만 미치고 팔짝 뛰고 나만 정신병 걸린다. 이야기하는 거 아마 당해본 분들은 다 공감하고 이해하실 거예요. 대화하지 마시고요.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 상간자에게 푹 빠져서 미쳤구나. 네가 스스로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외도를 정리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구나. 네가 내가 그렇게 꼴배기가 싫고 미운 거는 다 그 상간자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상간자 쳐내는 데만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스테리는요. 도대체 애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입니다. 바람이 나면 애가 눈에 안 보여요. 제가 많은 이제 아내분들이나 남편분들이 그래도 우리 배우자가 애는 참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 놓고 나갈 일은 없을 거예요. 에이 그래도 생활비는 안 끊을 거예요. 애들 학원비가 있는데 설마 그 돈을 끊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한테 아닙니다. 그것도 대비하셔야 돼요. 아무리 배우자가 평소에 자식이라면 끔뻑 죽던 사람이라도 바람이 나서 상간자에게 깊이 빠져버리면 아이들을 자기 인생의 걸림돌로 생각하지 자기가 책임져야 할 가족, 자기 식솔이라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불륜 저지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 버리고 나가서 상간자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돌보면서 살아가는 미친 년놈들이 많답니다. 이렇게 말씀을 늘 드려요. 그러니까 바람 피운 배우자들이 자식에 대해 생각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지. 나는 이 가정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애들 들여다보고 살림 도와주면서 밖에 나가서 행복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애들 정서에도 더 좋을 거야. 나는 이 집에서 너무 불행해. 이 집에서 불행하게 살면서 맨날 배우자랑 부부싸움 하느니 나가서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보면서 웃는 얼굴 보여주며 아이들에게 용돈 쥐어주고 맛있는 거 사 먹이면은 그게 부모 역할이지 뭐. 난 남자나 여자에 미쳐서 애들도 버리고 집 나가는 그런 쓰레기가 아니야. 내가 집 나가는 거는 내가 이혼 요구를 하는 거는 저 사람에게 미쳐서가 아니고 이 배우자랑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야. 그거는 나중에 아이들도 크면 엄마 아빠인 나를 이해를 해줄 거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람난 배우자가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당신 진짜 애들 생각해라. 왜 그러냐 대체. 당신 정말 눈에 뭐가 씌었냐. 애들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람난 배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애들 핑계 대지 마. 애들 볼모로 삼아가지고 나 노예 삼을 생각하지 마. 애들에 대한 의무는 내가 이혼하고 나서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너는 이혼만 해줘. 너 지금 이러는 게 애들한테도 더 안 좋은 거야. 나 앞으로 생활비 끊을 건데 이혼해주면 내가 양육비를 줄게. 나 앞으로 애들 볼 생각도 없고 네가 이혼해주면 내가 면접교섭으로 애들 얼굴 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러면서 이혼을 하기 싫어서 우리가 애들을 볼모로 삼아서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정말 아이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바람난 배우자들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당장에 내 쾌락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당장 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회피형 인간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이들이란 우리의 먼 미래를 바라보는 거고 20년, 30년, 100년을 바라보는 일인데 그것까지 시야가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들 핑계를 대고 애들 생각해라 이렇게 막 같은 부모로서 이야기를 좋게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들리고 오히려 반감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바람이 나면요 그냥 이 사람은 정신병자다 지금 애들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는 미친놈이다 생각을 해야 되고 아이들은 그냥 오롯이 내 몫이구나 생각하고 1, 2년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아이들 내가 탁 챙겨가지고 내 편으로 만들고 가정을 딱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애들 생각해서 배우자가 돌아오길 바라거나 애들 때문에 이 사람이 허튼 짓은 못하겠지 이런 헛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바람난 것들 그렇게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또 이성적인 척은 오지게 해요. 이렇게 바람난 사람과 우리는 대화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우자가 바람나기 전에는요 같이 살맛대고 살고 엄마 아빠로서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같았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꾸리고 우리는 희생하면서 산다 미래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가치관이 딱 박혀 있었는데 바람이 나고 나니까 세계관과 가치관이 진짜 스위치 탁 키듯이 뭔가 스위치가 돼버렸어. 전환이 돼버렸어.
이렇게 아예 다른 세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된 배우자에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을 하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애들을 들먹이면서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건드리려고 하고 해도 그게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바람피운 배우자를 상대하면 내 진만 빠지고 나만 미친 사람 되니까요. 상간자를 상대해야 되는데요. 상간자에게도 물론 논리나 감정적인 호소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뭘로 상간자를 다스려야 되냐면 충격과 공포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박살내는 것, 이것만이 상간자를 내 배우자에게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간자 박살이나 상간자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셔라, 상간자 이렇게 괴롭히셔라 하는 거는 다른 컨텐츠에서 많이 이야기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른 컨텐츠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